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그리고 또 하나는 최혜병 관련된 특검. 근데 이 특검의 벽을 넘기는 좀 아직 어렵고, 그래서 늦어도 28일에 국회의장 주도로 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는데 야당만 동의해서 하는 국조가 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이거는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작년 7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두 달만 더 있으면 3년째예요. 3년째.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 얘기한 것도 진즉됐었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최혜병 건에 대해서 특검을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인데 국정조사까지도 거부한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은 더 좋아요. 아니 특검까지 찬성해놓고 그래 국조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정치권이 화를 내줘야 되는 거고, 또 국조가 갖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거든요. 네. 청문회니까. 그래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멀리 떨어진 법의 영역에서 벌어지지만은 그래도 국조가 역시 또 국민들에게는 생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건 서둘러서 해야지. 근데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야당만의 국조를 추진하면 네. 결국에는 여당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아니,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야당 이른바 그 독상을 차려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법청문회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할 수 없이 들어와요. 예. 국조는 그러면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혜병과 관련 사건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뭐 공천계 이것도 국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시에 아니 두 바퀴를 이 돌기는 부분이 있는 어려운가요? 거예요. 아니 물론 두 개가 되면 좋지. 그런데 이제 최혜병 사건 그 판결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1월 결심 9일입니다. 공판이에요. 네. 이게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좀 불안한 게 다음 주가 군 정기 인사입니다. 다음 주가. 예. 네. 근데 이번에 상당히 늦어진 인사예요. 아시다시피 군의 뭐 장성급 인사라 그러면 보통 10월 말쯤 하고 그 뒤에 대령급들 인사가 11월에 있어야 이 정상적인 그 인사 순기가 지켜집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거는 김용현 장관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임 장관이 해놓은 판을 다시 자기 위주로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다음 주에 군 정기 인사가 법무병과도 들어가 있다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법무병과 하면은 군사법원 판사들도 군사법원, 군 검사 답니다. 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인사권으로 뒤숭숭하고 굉장히 취약한 시기에 군 법무관이라 그러면 두 개의 신분이에요. 법관으로서의 신분이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엄연히 계급장이 달려 있고 장관의 부하예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법원장은 법무관리관하고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판결이 지금 이제 11월에나 결심이 되고 다음 달도 아니고 군 정기 인사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새로 신규 부임지에서 전부 다 세팅이 끝나고 업무 보고가 끝날 무렵에 그때서야 이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 1월 9일 날 1심 선고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군사법원이 자율성을 갖기에는 매우 취약한 시기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판사를 다른 사람들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바뀐 재판부에서는 내년 1월에 선고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변론 재개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론 재개요? 예. 그러면서 시간을 또 끄는 거야, 이걸 갖고. 그럼 피 말리는 건데 진짜. 그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매우 비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인사인데 네. 상식적으로 지금 하나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와. 자 여기서 예. 보면은 이게 군 법원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한 국민의 역풍은 이거 상당히 큽니다. 임태훈 그리고- 소장이 용산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김용현 장관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관사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부른 것까지 내가 이것도 부적절한 행동이지만은 대통령 경호처의 유관부대니까 사실은 길게 공격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특전사령관이 온 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경호 유관부대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저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김용현 장관이 여기 부임하기 전에 경찰 직무 응원법이란 게 있어요. 그 유사시에 관할권이 다른 경찰을 파견받아 가지고 네. 저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시행령을 보고 뭐 했다는 게 우리가 그게 지금 계엄령 검토한 걸로 알려져 있는 건데 네. 경찰 직무로 안 될 때 이제 위수령이냐 계엄령이냐 그것도 계엄령도 종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온 양반이 지금 김용현님. 즉 다시 말해서 국가 안보라기보다는 대통령 안보에 치우친 인물이에요. 네. 거기에다 충암파고. 그런데 때마침 저기 뭐냐 그 군사법원의 분위기가 그렇게 저 우리가 보기엔 실망스럽지가 않았어. 네. 굉장히 좋았다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막 질의서를 때리고 막 대통령 통화 기록을 뭐 열람하고 이게 다 허용이 돼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한기퉁이가 무너지는데 김용현 장관이 투입이 됐다는 뜻은 뭘 말하는 거냐고. 이 양반은요. 특전사령관까지 그 자기 공간으로 불러들였을 생각을 했을 이럴 정도의 발상이라면은 이 정권의 안위와 대통령을 위해서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재판은 그거에 비해서 수준도 낮은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 하고도 남는 거지. 영광급 장교들에 대한 인사는 언제쯤 이루어지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장성 인사 끝나야 이제 영광급 인사할 거 그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가는 네. 거라고. 네. 그런데 보라고. 예를 들면은 해병대 같은 경우는 2년째 장성 진급자가 안 나온 게 김계환, 임성근이 바위처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대령급들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네. 진급 공석이 안 나오니까 네. 다른 군대는 임성근 동기생이 벌써 사성장군 3년 차야. 와. 그 정도로 적체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최상병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 7월에 저 김계환 사령관이 대령단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참아라. 내가 사령관 전역 지원서를 진즉 냈는데 불허한다. 불허? 10월까지만 참아라. 이랬거든. 그 얘기 뭐냐면 그때 가면 우리 다 빠져줄 테니까 니들 장성진급 공석 해라. 나오고 네. 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늦어졌겠냐고. 왜? 우리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김용현 장관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늦춘 거라고. 자기 판을 짠 거지. 전임자 신원식 장관의 판이었잖아 이게. 네. 그거 자기 판을 짠 거예요. 그러다 김용현 보니까 장관의 늦어진 판을. 거고. 그러다 그 사이에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1월 9일로 그 선고기를 늦춘 거는 다 이런 거에 유죄 순차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인사 이동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보통 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선고기를 통상 2주가 아닌 4주 후나 뭐 6주로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복잡하다는 차원에서 1월 9일이 아주 이례적으로 선고기를 왕창 늦춘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군 인사가 있으면 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영관급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장성 인사 끝나고 곧 이어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관급 장교 인사에서 만약에 재판장이나 아니면 배석 판사 누구라도 한 명을 바꿔버리면 특히 재판장을 바꿔버리면 새로운 재판장이 못한단 말이죠. 선고를 그날. 네. 그럼 변론 제기한다고. 변론 제기한 이후에 군 검찰에서 이런저런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또 이게 선고가 언제 날지 쫙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가능해. 지금은 가능하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이. 법무는 또 장군 인사도 있으니까 법원장도 있고 네. 법무감도 이제 육군엔 장성이 나오고 있고 이 병과장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장악이 들어가는 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다 그 다음이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시기라는 거고 이게 군사법원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비율을 맞춰주려고 유죄 판결하면은 이제 군사법원 폐지론이 등장할 겁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저기 임병장 윤일병이 사망,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사망 때 국민의 70~80%가 군사법원 없애라는 건데 절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민간법원으로 보냈다고. 네. 그 다음에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하도록 그때 다 바뀐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당연히 군사법원 폐지론이 나오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재판 방청했는데요. 네. 다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시민들이었어요. 그러겠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법정 안에 땅바닥에 다들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검찰이 구형 내렸을 때 한 시민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 무죄라고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이렇게 외치고 뭐 재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민들의 열기가 재판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떠나고 새로운 재판부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하여간 더 대비해야 엄중하고 돼요. 엄혹한 상황이 될 이거 수도 있겠다.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네.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공치사 같습니다만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국방부에 있고 있을 때 이제 그 군사법원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사단급마다 다 있을 있었지. 때니까. 그래서 군사법원 폐지 법안으로 활동을 오, 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대단하시네. 제가 여당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거 쉽지 그쵸. 않았을 텐데. 예, 그러네 진짜. 오.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쟤 왜 저래 막 이래갖고 아유, 그때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그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저는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좀 정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면 좀 변화는 있지 않을까. 국민 눈치 안 보고 정치 가능합니까? 예? 지금은 근데 너무 안 눈치 안 보긴 보는 너무 것 안 보긴 같아서 하죠. 이제 너무 안 보긴 하죠. 하긴 예, 합니다만 예. 결국엔 그 유한한 권력이 어떻게 이겨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늦게 실현돼서 그렇지 언젠간 정의는 실현돼요. 네. 시기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간 또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뭐 정당보다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목소리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인들이 좀 앞면에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